네, 안녕하세요. 품질 읽어주는 여자 유정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강의를 진행하려면 강의 교환을 작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전에 만들었던 MSA나 SPC 같은 경우는 제가 협력업체에 강의를 진행해야 됐어서 업무 시간에 만들어 놓은 강의 교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별도로 강의 교환 작성할 일들이 없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해서 그 완벽한 교환을 만들기 전에라도 단 두세 장의 교환을 가지고서라도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최근에 먹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그동안 찍어뒀던 그냥 사실은 혼자서 그냥 취미나 기록용으로 찍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의 영상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게다가 최근에 어떤 품질 카페에 그 영상을 좀 공유를 드렸어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영상 뭐 보시라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봐주셨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좀 그게 저를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FME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작성을 해봤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 꼭 필요해서 해봤었는데, FME를 그냥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코어 툴 중에 하나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대충 기본적인 분들은 아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E란 용어를 보면 사실 거기에 모든 정보에 저는 50% 이상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약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를 잘 풀어서 보면은 사실 왜 하는지 모든 게 용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FMEA의 약자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라는 거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예요. 프로세스 FME는 뭐 PF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디자인 FM, DFM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사실은 DFM 만들고 그다음 PFM 만들거든요. 그럼 다시 DFM 왜 만들기 시작했느냐? 이건 뭐냐?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면 F는 failure라고 해요. 누가 보통은 실패라고 저희가 용어를 많이 번역을 하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고장이라고 번역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럼 실패냐 고장이냐 좀 헷갈리죠? M은 모드, 어떤 모드? 비행기 모드. 어떤 상태, 형태, 유형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effect, 이제 영향, 말 그대로 영향이죠. A는 analysis 분석. 그래서 실패 유형 영상 분석, 고장 유형 영상 분석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약간 스프레드시트의 표의 형태로 항상 엑셀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워드 작성하진 않아요. 엑셀을 작성을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쭉 오른쪽으로 이제 행이 오른쪽으로 쭉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이 용어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실패는 뭐냐, 언제 실패했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죠? 그 목적은 보통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고객으로부터 올 거예요. 제일 먼저 디자인 FM을 봤을 때 고객이 예를 들면 어떤 연필을 써요. 그러면 연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돼요. 이 연필의 특색은 뭐냐면 연필심이 B야, B. 엄청 진한 B의 등급이 들어가야 돼. 진해야 돼. 그게 고객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요구사항이 하나 추가됐어요. 자, 여기서의 요구사항에 반대되는 것이 실패로 정의됩니다. 연필이 진하다가 고객의 요구사항이면 연필이 진하지 않다. 안 진하다가 여기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나중에 차트를 작성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실은
고객이 원하는 걸 달성하지 않은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 계속 그 표에 알고리즘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러요. 어떤 문서든 어떤 활동이든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자꾸 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작성하더라도 계속 목적으로 회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왜를 지금 이 용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실패라는 용어에서 실패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반대하는 상태다라고 반복적으로 리마인드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야 가장 좋은 문서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걸 항상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가장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유형이에요. 그러면 요구사항에 반대되는 실패라는 유형이 나열되게 됩니다. 자, 실패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필이 지나지 않은 게 실패 유형의 한 가지겠죠. 근데 그 유형만 고객이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연필을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게 하려면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육각형이 요구사항인데 요구사항에 반대되는 형태 삼각형. 삼각형이 실패예요. 실패 유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자, 세 번째 유형을 상상해 볼까요? 연필로. 자, 뒤에 지우개가 달렸어. 지우개가 달려야 돼. 지우개가 달리는 게 고객의 요구사항인데 반대되는 형태의 실패 유형 한 가지는 뭘까요? 지우개가 없어. 그죠? 혹은 지우개가 잘 지워져야 되는데 지우개가 잘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게 실패 유형이야. 자, 혹은 나무가 단단해서 글씨를 쓸 때 혹은 연필을 깎을 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해. 근데 그게 부스러져. 실패 유형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실패 유형들이 쭉 나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실패 유형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동안의 개발 경험, 고객 불량 유형, 그쵸? 고객 불량 유형, 현장에서 발생한 불량 유형, 아주 많은 데서 올 수가 있겠죠. 그 유형들을 쭉 써 내려간 게 FMEA예요. 처음으로 시작한 게. 자, 기록의 형태로. 그래서 A, 뭘 하냐? 이런 형태를 쭉 모아요. 그 다음에 영향 안 했죠? 유형들을 모았어요. 그 영향은 뭐냐? 영향을 고객의 형태로 나열한 거예요. 자, 연필이 연했어. 연한 유형의 고객에게 영향은 뭐야? 글씨가 잘 안 보여.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삼각형이야. 삼각형의 영향은 뭐야? 고객님이 손이 아파. 그리고 이런 영향을 쭉 써요. 모든 하나의 유형별로 각각의 영향들을 평가를 해요. 적어요. 고객의 언어로 적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어널리시스.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RPM 구한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표를 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알려드릴 건데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실패가 얼마나 serious, 심각한지, 그런 유형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고 검출되는지. 그래서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에 의한 어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용어 하나 FMEA라는 네 개의 알파벳 하나만으로 FMEA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용어라는 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항상 지나치지 않고 그 용어, FMEA랑 사실 단어가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어를 쓴 거기 때문에 아무 감이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용어를 통해서 어떤 건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 히스토리를 처음에 항상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죠. 자,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왜 얘기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왜 그럼 이걸 만들었을까?
왜 하기 시작했을까라고 궁금점을 가지게 되면 아주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FMEA가 시작됐을까? 이걸 도대체 왜 할까?를 역사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거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미션 그 추진 과정 중에서 항공우주산업에 처음으로 사용됐대요. 아폴로. 이게 아폴로 보고 이 프로젝트가 뭐였었죠? 궁금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구글로 가요.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구글에서 캡처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하잖아요. 영어를 알고 모르고에 가장 크게 갈리는 거는 바로 구글 검색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구글에서 검색하면 훨씬 더 직감적으로 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MEA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히스토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대충 쭉 보는 거예요. History of FMEA. 자, 나오죠. First used in the 1960s in the aerospace industry.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대로 그냥 카피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폴로 미션이 뭔가 한번 내가 궁금하다. 아폴로 미션. 좋죠. 뭐예요? 아폴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아폴로라고도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달에 간 거죠? 96년부터 7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때 처음 사용됐대요. 두둔. 자, 구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 우리 달에 간 거 다 기억나잖아요. 사람이 달에 갔을 때. 그때 FM을 썼단 말이야.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리고, 뭐야, 이건 자동차 산업에 사용 코약출 아니야? 이걸 우리 항공우주산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어. 궁금해지죠? 그죠? 군인들도 쓰고. 자동차랑 우주선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1번.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사람이 탔다가 잘못돼서 고장나서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사람을 달에다 보냈는데 우주선이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주는 미화되고 사람이 죽겠죠. 이거는 미국에선 전역에서 모든 게 생중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장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고장의 결과가. 부품 고장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쓰거나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핸드폰을 쓰거나 고장나도 사람이 죽진 않아요. 자동차는요. 브레이크 패드 고장나잖아요. 브레이크 고장나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컨셉을 우주선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입을 한 거예요. 자동차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MEA가 사용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FME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심각도예요. 자, 심각도가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개발 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해서 심각도 19 정의되지 않죠. FMEA 심각도 19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애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심각도 19는 사람이 죽는다, 치명상을 입는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런 FMEA를 지금 현장에 뒤밀어? 고객사한테 이거 우리 심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개발 자체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FMEA의 심각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씩 그동안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산업의 FMEA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뭐 2차, 3차 고객사들이 있어요. 2차, 3차 고객사에 자기는 조그만 무슨 스위치류 뭐 이런 거 이제 개발하고 납품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 사실 그 고객의 영향이나 심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용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린 똑같은 사출품 쓰는데 이거는 뭐 우리 뭐 저기 뭐 어디 뭐 휴롬에도 들어가고 이 똑같은 스위치가 뭐 나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 자동차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왜 자꾸 이러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FM을 같이 하면서 이게 사실은요 이 스위치가 안 눌러지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가 죽을 수 있어요. 고객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엄청 심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량이 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로서 뭐 현대는 아니지만 1차 고객사로서 2차 고객사로서 협력업체를 지도하는 과정에 이런 걸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는 행동들을 사람들은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저만이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품질하는 사람으로서 왜 하는지 알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사설 제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FME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하소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제품이 개발돼서 양산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양산에서 개발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차종은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근데 개발분들도 이어지는데 지난 차종에서 했던 문제점이 계속 양산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서 검사하면서 그걸 제거하느라고 죽어나는 거지.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선배들이 계속 겪었던 거예요. 그럼 뭘 써서 이걸 제거할 수 있냐? 바로 디자인 FM이랑 프로세스 FME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FME를 사용해요. 그러면 FME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냐? 바로 양산 단계에서 제품을 받아서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품질 보증팀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문서가 바로 프로세스 FM이고 디자인 FM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품질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FME는 반드시 크로스 펑셔널 팀에 같이 작성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양산 분량들이 제대로 공유되고 야 니네들 개발했는데 이거 분량 계속 분량 났었어 몰랐지? 이런 얘기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저는 문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작성하지 말아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그 전 차종에서 발생했던 양산 분량들을 오픈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래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분량 일약에 대한 기록 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네, 이걸 해결하는 좋은 툴이고요. 제품 프로세스 설계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건 뭐냐면 디자인 FMA 할 때 그냥 옛날에 이 디자인에서 뭐 이거 조금 변형해서 설계하고 이거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바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고객 요구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그거를 어떤 설계의 형태로 개발물을 설계의 형태로 공차의 형태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설계 기준이 명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인이랑 그런 발생 과정 분석을 위한 기록과 데이터가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 기계다. 거기 보면 루트 코즈를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1차 원인이 적히면 안 돼요. 적어도 5i에서 정말 그 루트에 있는 원인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단순히 생각해서 아까 연필을 얘기를 들었어요. 자, 깎을 때 자꾸 부서진다. 자, 이거는 유형이잖아요. 그럼 원인 분량이 있어요. 보면 뭐 나무가 약하다. 그러면 그 나무는 왜 약할까? 계속 5I를 해야 돼요. 수익 검사를 안 한다. 뭐 수익 검사할 때 불량품이 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건 하는 얘기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 뭐 적어도 8D 레포트 작성하시죠. 뭐 아니면 뭐 피시본 그린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루트 코즈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점. 그래서
그 고장 근본 원인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기술자의 전문 고유 영역으로서 관리가 어렵다. 여기 보면은 노하우 전수의 인색이라는 말도 또 여기에 있죠. 숙련자와 초보자의 갭 다 이거예요. 이거를 안 했을 때는 다들 어디에 있다? 작업자의 머릿속에. 그래서 개발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제가 이걸 작성했을 때 엔지니어 당시 그때 생산 엔지니어였거든요. 이거 뭐 품질 엔지니어가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 엔지니어가 작성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건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누구도 분석하냐? 당연히 오퍼레이터도 참석해요. 오퍼레이터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분량이 잦은지, 그리고 이거 분량 났을 때 어느 정도로 검출이 되는지 모든 건 다 오퍼레이터 속에 노하우에 있어요. 자, 미팅룸을 잡고요. 오퍼레이터 이제 뭐 교대조에서 조정해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부르셔야 돼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 다 모여요. 그런 다음에 특히나 나중에 RPM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 포함해서 오퍼레이터 분들이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숙련자 분들과 초보자 분들의 갭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용어가 그거잖아요. 완전히 기술적 용어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잖아요. 응, 그랬는데 이거 섞었는데 저기 뭉쳐 있었어.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엔지니어가 중간에서 어떤 기술적 용어로 설명해 줘서 기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노하우로 쌓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들고 있어도 그동안에 적어도 이제 이 근무자, 오퍼레이터가 근무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불량 규정들은 다 부터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FM을 한 공장에서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큰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없던 공장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온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걸 자부심을 가지고 FM을 개발한 활동을 기분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조 현장 오퍼레이터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 그동안 불량 내는 거 관심도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양품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이 열심히 받아줬고 있네. 관심을 가져줘. 그럼 어떻게 불량 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피드백할 때 엔지니어들 하나둘씩 무시하기 시작하고 바로바로 좋지 않게 해주면 그 공장은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빠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해줬더라도 이런 기회에 있어서 다 캡처하시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제조 현장의 트러블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공식적으로 노하우 전수할 수 있도록 숙련자와 초보자의 갭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 없는 액티비티는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가지고 그거 뚜덕뚜덕 하면 그게 의미 없는 액티비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활동이라도 그 목적에 맞게 그게 뭐 30분짜리 미팅이든 1시간짜리 미팅이든 그걸 쪼개서 10분씩 하든 제대로 한번 같이 모여서 해보라는 거. 그게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FM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 공정 설계 결과에 대한 적절사 판정 기준 객관화가 어려움. 우선 이런 다큐멘트가 있으면 뭐 설계랑 얘기할 때, 설계팀이랑 얘기할 때, 뭐 아니면은 이제 개발팀이랑 얘기할 때 좀 더 많은 기준을 삼는 이제 다큐멘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3장 준비했어요. 몇 분 녹화했죠? 중간에 편집점을 좀 찾긴 했는데 벌써 27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자, 이 다음에 실제로 FME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AIAG에서 팔아요. 돈 주고 사야 될 거예요. AIAG 홈페이지 좀 들어봐 보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어떤 뭐 번역을 해준다기보다 쭉 어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저도 AIAG 홈페이지 자주 안 들어가 보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 보고 어떤 것도 있고 같이 나 혼자지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자주 안 올리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